안녕하세요. 배운입니다. 오늘은 딘 쿤츠 작가의 어둠의 눈 읽어드릴게요. 엘리엇 스트라이커는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이 내려다보이는 크고 쾌적한 현대식 주택에 살았다. 방은 따뜻했고 매력적이었으며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제일 로버트 스콧 가구를 기본으로 몇 가지 고가구를 더해 놓았고 바닥에는 풍성한 질감의 에드워드 필즈 카펫을 깔았다. 바닥에는 풍성한 질감의 에드워드 필즈 카펫을 깔았다. 그는 에위 빈드 얼, 제이슨 윌리엄스, 레리 W, 다이크, 샬럿 암스트롱, 칼 제이, 스미스를 비롯해 미 서부에 거주하며 주로 올드 웨스트나 뉴 웨스트를 주제로 삼은 화가의 화가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무척 듣고 싶어 했다. 티나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인테리어를 했나요? 제가 했습니다. 정말요? 가난했던 시절, 전 예쁜 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집을 가질 날만을 애타게 바랐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을 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 집을 맡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재미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 낸시와 함께 우리의 첫 집을 꾸몄지요. 집 꾸미기는 아내의 천직이었고 저 또한 법조계 일만큼이나 인테리어에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우리 둘은 홀린 듯이 가구점을 돌아다녔어요. 라스베이거스부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며 온갖 골동품 전문점, 화랑, 벼룩시장, 최고급 상점 곳곳을 들렀습니다. 그땐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내와의 추억으로 가득한 집에 머물면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대여섯 달은 물건을 볼 때마다 낸시가 떠오르니 정서가 붕괴되더군요. 결국 아내를 추억할 만한 물건 12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치웠어요. 집도 팔았죠. 그러고 나서 산 게 이 집입니다. 인테리어도 전부 다시 했어요. 아내분과 사별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이혼하신 줄 알았거든요. 세상을 떠난 지 3년 되었습니다. 어쩌다가요? 암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엘리엇. 그래도 투병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췌장암이었거든요. 아주 치명적이었죠. 진단받은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나요? 12년요. 티나는 엘리엇의 팔을 잡았다. 12년이라니 정말 상심이 컸겠어요. 그는 생각보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맞아요. 생각해보니 당신도 데니를 거의 12년 동안 키웠네요. 저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좀 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3년이 되었군요.
그렇다면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게 끝나기는 하나요? 아픈 마음 말입니까? 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4년째 되어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끝날지 모르죠. 하지만 처음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픈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하죠. 엘리엇은 집안을 마저 보여주었고 그건 티나도 바라는 바였다. 세련된 무대 공연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능력은 요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쁘기만 한 것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의 차이, 그저 기발한 것과 진짜 예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 그는 티나와 함께 골동품과 그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1시간이나 대화가 이어졌지만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집 구경은 거대한 주방에서 마무리되었다. 주방 천장은 구리로 빛났고 바닥에는 산타페 스타일의 타일이 깔렸다. 주방 기구들은 레스토랑에서 쓰는 것 같았다. 티나는 창고형 냉장고를 살펴보고 마당만큼 널찍한 그릴과 철판, 커다란 오븐 2개와 전자레인지, 쭉 늘어선 노동 절약형 가전제품을 자세히 관찰했다. 여기에만 해도 적잖은 비용을 투자하셨네요. 여느 라스베이거스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르게 당신 사무실에서는 이용 소송만 잔뜩 다루지는 않나 봐요. 엘리엇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스트라이커, 웨스트, 드와이어, 코페이, 니콜스 로펌의 창립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제일 큰 로펌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잘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았어요. 시기가 좋을 때 장소를 잘 잡아서 들어갔거든요. 오웬 웨스트와 저는 12년 전 이 동네가 유례없는 호황이었을 때 개업을 했어요. 점포 앞에 딸린 싸구려 사무실이었죠. 우리는 당시 다른 데서 맡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일을 봐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돈은 별로 없는 기업을 상대로 신규 가입비를 받고 일해줬어요. 당시 고객 중에 도박업과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지혜롭게 처신해서 단숨에 업계 1위로 치고 올라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기세 덕분에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죠. 티나가 말했다. 재미있네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세요? 당신이 재미있다고요. 제가요? 대단한 로펌을 세운 일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겸손하시면서 요리에는 아주 자부심이 넘치시잖아요. 엘리엇이 웃었다. 제 변호 솜씨보다 요리 솜씨가 더 좋기 때문이죠. 자, 제가 정장을 갈아입고 오는 동안 칵테일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5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진정한 요리 천재가 작업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작업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 차를 타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절 괴롭히시죠? 웬만한 요리는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맛있기 힘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를 곱씹게 될 테니. 후회라는 거 많이 질기게 요리하실 건가 봐요? 곱씹어야 할 정도인가요? 아주 재밌습니다. 맛있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요리하실 거라면 먹고 싶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후회를 요리할 수 있다면 그조차도 맛있을 겁니다.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먹고도 모자라 손가락을 핥으면서 제발 더 달라고 할걸요. 티나의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는 저녁 내내 그 입술의 사랑스러운 곡선을 바라만 봐도 좋을 것만 같았다.
엘리엇은 무척 즐거웠다. 티나가 이토록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줄이야. 그는 오늘 저녁처럼 주방 일에 서툴렀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숟가락을 떨어뜨리질 않나, 향신료통과 병 여러 개를 쓰러뜨리질 않나, 냄비를 보는 걸 깜빡한 나머지 솥이 끓어 넘쳤다. 그는 샐러드 드레싱을 잘못 섞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녀 때문에 당황해서였다. 그래서 무척 좋았다. 엘리엇, 정말로 사무실에서 마신 꼬냑에 취하지 않은 거 맞아요? 절대 안 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신 술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게 제 요리 스타일입니다. 물건을 마구 흘리는 게 당신 스타일이라고요? 주방 도구를 열심히 쓰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정말로 맥도날드 안 가도 되겠어요? 맥도날드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요리한 흔적이 엿보이는 주방까지 보여줄까요? 거긴 햄버거 말고도 맛있는 게 있는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열심히 만든 티가 나서 보기 좋기는 하죠. 감자튀김이 아주 끝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들을 엎지르는 겁니다. 훌륭한 요리사라고 해서 꼭 우아하게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요리사는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샐러드에 겨잣가루를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벌써 1분 전에 벌써 넣었어요. 그랬나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빌어먹을 가루를 3번이나 넣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녀는 깔깔대며 웃었다. 어쩐지 낸시와 비슷한 웃음이었다. 물론 티나는 여러 면에서 낸시와 달랐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니 낸시와 있는 것 같았다.